Here's 18번째 guest, Rachel. 영어. Wanna get motivated? Here's your host, Andrew Lee. This is 영어왕 podcast. 이번 영어왕 만나보기 전에 잠시 광고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주인공이었나요? 내가 주인공이었나요? 영화, 드라마 생각해보세요. 주인공이 말이 많나요? 엑스트라가 말이 많나요? 엑스트라들이 말이 별로 없죠? 주인공이 대사 분량이 제일 많죠? 주인공이 항상 중심에 있어요. 그런데 학교, 학원 다닐 때 수업을 잘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인공이었나요? 아니면 학교 학원 강사가 주인공이었나요? 수업 시간에 내가 나에 대한 얘기를 했나요? 아니면 강사가 자기 얘기를 하던가요? 누가 주인공이었죠? 수업의 주인공은 학교 학원 강사였어요. 여러분은 엑스트라였어요. 이제 더 이상 엑스트라로 살지 마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에 가시면 수업의 주인공은 나예요. 내가 돈 내고 내가 하는데 내가 당연히 주인공이어야죠. 안 그런가요? 온쿱 강사들은 특별히 훈련이 돼 있습니다. 여러분을 수업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게 이 사람들의 역할이에요. 이 사람들이 수업을 진행하면서 나 혼자 잘났다고 떠드는 게 아니라 수업의 주인공인 여러분을 주인공이 되도록 조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온쿱 강사들입니다. 온쿱 강사들은 여러분들을 주인공으로 만들기 위해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동의하고 동조하고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거예요. 안 그래도 영어에 자신감이 없고 힘든데 말하기 하려고 회화학원 갔더니 강사 혼자 떠들고 있고 나는 언제나 엑스트라 역할만 하고 나는 언제나 벌벌 떨어야 하고 더 이상 바보짓 하지 마세요. 자신감이라는 건 내가 말할 때 생기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이 자신감을 더 갖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학교, 학원에서 강사들 말 듣기만 했나요? 그럼 이제는 내가 말할 차례예요. 앞으로는 돈 내는 내가 말하고 돈 받는 강사가 나를 듣도록 하세요. 말하는 영어 온쿱 oncub.com 혹은 oncoup .com 또는 1661-1217로 전화하시면 15분씩 3명의 외국인 강사들과 무료로 대화하실 수 있는 기회 얻으실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마시고 연락하세요. 여러분, 흔히 미디어로 공부한다고 하면은 보통 떠올리시는 게 CNN하고 프렌즈 정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몇 가지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참 재밌게 봤던 건데요. The Apprentice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떤 기업가가 나와서 지금 사실은 그 기업가가 미국 대통령이 되려고 지금 이제 선거 출마를 지금 현재 하고 있어요. 출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뉴스에도 많이 나오는데요. 미국 뉴스에 많이 나오는데요. 아무튼 이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오는 어떤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거기서 이제 고용이 될 사람들을, 이 사람 회사에 고용이 될 사람들을 이제 이 사람 이름이 트럼프예요. 트럼프가 이제 처음에 이제 이 캔디데이트를 모읍니다. 그러니까 후보자들을 모아서 거기서 이제 어떤 과제를 주고 그 과제를 못하면은 혹은 잘하거나 못하면은 이제 못한 이유를 대게끔 이제 그야말로 말싸움을 이렇게 시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명씩 이제 You are fired 하면서 이제 한 명씩 다 제거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마지막에 남은 한 명이 우승하게 되고 그 사람이 이제 트럼프 회사에서 이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내용인데 아무튼 저는 굉장히 재밌게 봤어요. 그거를 제가 영어를 몰랐을 때 사실은 조금 보다가 자막을 그때 당시에 무슨 자막 동호회인가 그런 게 있었는데 아무튼 거기서 몇 개 올려주다가 더 이상 올려주질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볼 수가 없었어요. 아무리 인터넷에 뒤져도 그때 당시에 그거는 한글로 자막을 그 동호회에서 만들어주지 않는 이상 볼 길이 없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되게 최신이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계속 못 보고 있다가 몇 년이 지나서 나중에 이거를 다시 보게 됐습니다. 영어를 알고 나서. 그렇다고 영어를 되게 잘하던 때는 아니었고 영어를 조금 아는 상태였는데 이거 재밌게 보면서 많이 늘었어요.
리얼리티 쇼라서 보시면은 이제 리액션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감정 이제 표현할 때나 이 사람들 표정이나 아니면 쓰는 이런 이 사람들이 쓰는 말들 들어보면은 이 사람들이 실제 이제 영어를 쓸 때 특히나 또 이게 트럼프 타워가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모든 게 이루어지는데 트럼프 타워가 이제 맨하탄에 있습니다. 맨하탄이라고 하면 이제 뉴욕에서 중심이 되는 곳이죠. 거기에 있는데 그래서 또 이제 뭐 뉴요커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나 뉴욕에 관심이 많으시거나 아니면은 뉴욕에 한번 취직해보고 싶은 게 꿈이거나 아무튼 그러신 분들은 보시면은 재미있는 프로그램이에요. 굉장히 색다른 프로그램이고 그리고 한 명씩 이제 잘려 나갈 때 표정 보면은 이제 어떤 사람은 예의 있게 그냥 가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정말 끝까지 이제 짜증을 내면서 승질을 부리면서 그러면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리얼리티 쇼의 장점이 이제 사람들의 표정이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어떤 말을 쓰는지 굉장히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많이 추천해 드립니다. The Apprentice고요. 이건 재밌으면서도 유용하니까요. 보면서 실제 미국 사람들이 영어를 어떻게 쓰는지 관찰하기 참 좋은 소재 같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제 아메리칸 차퍼라고 해서 제가 이것도 굉장히 재밌게 본 건데 이거는 제가 알게 된 경로가 제가 영어를 잘 모를 때도 디스커버리 채널을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아마 케이블 요즘에 그때 당시에 이제 케이블로 봤었는데 그 케이블 방송에서 이제 한 50개 채널인가요? 뭐 그 정도를 제공해 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하나가 디스커버리 채널이었는데 제가 디스커버리 채널을 진짜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디스커버리 채널을 거의 항상 보다시피 했는데 저희 엄마가 항상 그랬어요. 저한테 정규 방송 봐야지 뭐 자꾸 이상한 방송을 보냐고 그러면서 저한테 그랬는데 그래서 저녁에 디스커버리 채널을 이제 가족이 있을 때 보려고 하면은 항상 이제 엄마가 그러죠. 정규 방송을 보라고 그러면서 채널 돌리라고. 아무튼 그 정도로 디스커버리 채널을 좋아했는데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그때 당시에 하던 게 아메리칸 차퍼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거는 이제 오토바이를 만드는 이제 커스텀 오토바이를 만드는 이제 아버지가 아버지가 사업을 이제 해오고 그 아들까지 이제 아들이 이제 또 이제 같이 이제 사업을 꾸려 나가는 어떤 그런 리얼리티 쇼인데 이 아버지하고 이 아들하고 항상 싸웁니다. 보면은 항상 의견이 맞지 않아서 싸우고 막 의자도 던지고 아무튼 그러면서도 결국 그 아들이 이 방송이 참 재밌는 게 보통 한국 같으면은 이제 아들이 못 참아서 나가고 이제 아버지는 그래도 그러니까 이 방송을 보면은 그 아들이 굉장히 참을성이 많고 어떻게 해서든 끝까지 만들어내서 오토바이를 만들어내요. 그리고 아버지가 약간 팔에 문신도 많이 있고 약간 뭐랄까요 좀 아무튼 그런 일반적인 그런 아버지는 아니에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래서 아무튼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이 가족이 이렇게 해 나가는 과정도 그렇고 거기에 이제 직원들도 이제 캐릭터로 나오는데 뭐 직원들끼리 뭐 이렇게 만들어서 뭐 일부러 그러니까 일부러 그 문을 부시려고 뭐 이상한 걸 만들어서 이제 문에 이제 던져버리기도 하고 아무튼 뭐 그런 게 주제가 아니지만 주제는 이제 오토바이를 회사에서 이제 주문을 받아서 그 회사 캐릭터에 맞게끔 커스텀 바이크를 만들어서 그 회사에 이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게 이 사람들이 하는 건데 그 커스텀 바이크 자체 보는 재미도 굉장히 있어요. 그래서 남자분들은 보시면은 아마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이게 저도 이거를 하면서 제가 용접을 하고 싶다는 어, 마음이 굉장히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삼성 조선소까지 가서 제가 직접 용접을 하게 됐는데 어떤 그런 계기가 된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게. 아무튼 그 보시면은 재밌고요. 재미도 있으면서 뭔가 이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창조해내는 작업이나 어떤 과정들이 뭐 싸우기도 하면서 그 만들어내는 게 정말 그 리얼리티 쇼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색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의 영화를 만나볼까요? Hello, nice to meet you, Rachel. You are on this show as an English Wang. What would you like to share with English Wang listeners today? 레이첼님, 오늘 이 자리에 영어왕으로 나오셨습니다. 예비 영왕님들을 위해 어떤 보석 같은 정보 공유해 주실 건가요? Hi everyone, my name is Rachel and I am currently studying abroad in the United States. And what I would like to share today is how to become friends with Americans and how to take full advantage of having English speaking friends. And that's it. 계속 말씀하세요. 네, 하셨잖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레이첼이고요. 저는 지금 뉴욕에서 대학을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정보는 미국인들,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방법과 그런 사람들을 이제 주변에 있을 때 어떻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더 많이 영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어떻게 하면은 미국인들과 친구가 될 수가 있죠? 일단은 제일 먼저 나는 외국인이다라는 거를 미국인들한테 인식을 시켜주면은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아주 어렸을 때 국제학교를 다녔고, 예. 대학에 다시 갔을 때는 이제 좀 오랫동안 한국에서 이제 교육을 받고 간 상태라서, 그럼 좀 짧게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초등학교는 어디서 어떻게 다녔고, 뭐 어떤 종류의 학교를 다녔으며 해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네, 그럼 저는 이제 아주 어렸을 때 아빠가 중국에 주재원으로 발령이 나셔서 이제 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국제학교라고 영어로 공부를 가르치는 학교를 다니게 됐는데 중국에서요? 네, 중국에서요. 중국에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6학년 때까지 이제 거기서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중학교를 다녔고 그리고 쭉 있다가 고등학교 때 다시 이제 아버지께서 또 발령이 나셔가지고 중국에 가서 그때는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이게 3학년 올라갈 때 2학년 2학기로 이제 다시 미국으로 갔어요. 제가 대학을 미국으로 가고 싶다고 말을 해서 급하게 떠나게 됐었어요. 그러면은 영어를 미국에 가기 전에도 어느 정도는 하셨겠네요. 네, 이제 어렸을 때 영어로 이제 다 말을 하고 수업을 영어로 전반적으로 다 가르치고 이제 다 거기 다니는 학생도 다 영어로 소통을 하니까 거기서 기본 발음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미국에 가서 어떻게 미국인들과 이제 친구가 됐죠? 이제 처음 갔을 때 저는 모르는 게 있으면 다 물었어요. 예를 들자면은 뭐 어떤 뭐 이렇게 우리나라도 약간 인터넷 용어 같은 게 있잖아요. 이제 뭐 예. 당근이지 뭐 이런 거 약간 이런 거 제 예. 친구가 한번 한 게 포시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게 뭐냐고 물으니까 이거 당연하지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걔가 그런 것도 몰라? 가끔 놀릴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못되게 말을 하는 건 아닌데 야, 너 왜 그거 몰라? 이렇게 말을 하면 저는 항상 이제 야, 나 외국인이야 이러면서 나 발음이 그냥
본토 사람 같다고 해서 나 한국 사람, 미국 사람인 거 아니거든? 막 이러면서 말을 해요. 그리고 가끔 또 못되게 말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걔네들한테는 너네 내가 내 나라 말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냐고, 한국말로 한마디라도 할 수 있냐고, 예. 조용히 하라고 그러면은 대부분 조용히 하더라고요. 아, 예. 그렇죠. 그 사람들은 네. 외국어를 못하죠. 네. 예. 그게 좋은 것 같아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를 배우면은 네. 미국 사람이나 이제 캐나다 사람 이제 원어민이 있으면 별로 주눅들 필요가 없는 게 네. 어쨌든 우리는 두 가지 언어를 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 사람들은 이제 영어 하나만 하는 거고. 그렇죠. 예. 그럼 그렇게 제가, 해서 친구가 네. 예, 말씀하세요. 아, 제가 맨날 하는 말이 언제부터 모국어 잘하는 게 자랑이었냐고. 너네 당연히 그거 배우고 잘하는데 그거 잘해야지. 막 이러면 애들이 그냥 항상 아, 맞다, 맞다 이러더라고요, 친구들이. 음. 그 제가 영어 인터뷰 잠깐 이제 이니셜 인터뷰를 이제 했잖아요. 며칠 전에. 네. 그 들어보니까 영어 굉장히 발음도 깔끔하고 굉장히 네. 잘하시는데 어, 그렇게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청취자들이요. 일단은 저는 이제 굉장히 어렸을 때 배운 거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어렸을 때 배웠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아, 얘는 어릴 때 배웠으니까 이건 나랑 완전 다른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은데 음, 저는 그렇게 좀 다르게 생각하는 게 저도 이제 많은 분들이 영어 발음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으시고 힘드시잖아요. 근데 그냥 예, 저는 그거를 좀 어린 나이에 겪었던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음, 그리고 저는 정말 저도 처음 갔을 때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어요.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니다가 엄마가 이제 갑자기 영어를 배우자 이러면서 국제학교에 넣었는데 어떤 애가 뭐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학교 넣었다고 영어를 잘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미국 애들을 진짜 열심히 따라다녔었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음, 같이 놀자고 이제 잘 못해도 애들이 하는 말을 계속 듣고 집에 와서 막 따라 했었어요. 막 애들이 했던 말을 막 혼자서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다시 말하고. 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계속 반복하고 엄마가 제가 자고 있는데 영어로 잠꼬대를 하더래요. 하도 연습을 하니까 이제 뭐든 이제 음, 외국인들을 많이 만날 수 있다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예, 그래야지 실전에서 좀 더 많이 물어볼 수도 있고, 그 예, 발음도 더 많이 들을 수 있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세요. 예, 예, 이제 드라마를 많이 보시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뭐 CSI라든지 의학 드라마 같은 거는 예. 별로 추천을 하지 않아요. 저도 그러니까 사실은 왜냐면, 네, 드라마는 잘 보지 않거든요. 제가 주로 보는 네, 거는 리얼리티 쇼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사실은 더 네, 좋아하고요. 그런 거에서 좀 네, 뭐랄까 제가 배울 때는 그런 거 보면은 약간 뭔가 사람들이 이제 리액션 같은 게 이렇게 쉽게 네, 보이잖아요. 감정 그렇죠, 표현하는 것들이. 그렇죠. 드라마는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잘 짜여진 스크립트로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감정 표현이라든 게 이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미드보다도 리얼리티 쇼 네. 같은 거를 좀 더 추천을 드리고요. 네. 어, 저는 그래요. 예, 어떠신가요, 레이첼님은?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아까 여기 하는데 여기서 가장 나쁜 공부법 중에 하나가 저는 한글 자막을 깔아놓고 뭐 미국 드라마들을 보는 게 가장 나쁘다고 생각해요. 가장 발전이 더딘 것 같아요, 그게. 음, 네. 그렇죠. 정 보시고 싶으시면은 자막 없이 보시라고 그런 그렇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영어 자막 넣고 하는 건 어떨까요? 영어 자막, 영어 자막은 괜찮은데 영어 자막이 오히려 낫죠. 오히려 그냥 이렇게 빨리 말하는 걸 따라하기가 힘들 때는 많이 멈추시더라도 영어 자막을 한번 깔아놓고 보신다면 그것도 굉장히 큰 발전이 될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그거를 따라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은 그냥 보는 게 나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드라마는 좀 힘들지만 리얼리티 쇼나 아니면은 프렌즈 같은 약간 예, 시트콤류는 어떤 표현을 봤을 때 한 번쯤 따라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입으로요. 내 입으로 한번 말해보는 것과 그냥 단순히 듣고 있는 건 차이가 나니까요. 음, 예. 그러면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What motivated you the most to start learning English? 영어를 시작하시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이제 저는 9살 때 이제 학교에 영어로 공부를 하고 영어로 소통을 한 학교에 들어갔다는 게 가장 큰 동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친구들과 놀 수가 없는 거예요. 영어를 못하면은. 그래서 정말 이를 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또 공부를, 근데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 그렇게 아기 때였지만 되게 독하게 했었던 것 같아. 책도 되게 많이 읽었었고, 뭔가 거기에 끼고 싶다. 나도 함께 하고 싶다. 나도 소통하고 싶다. 나도 알아듣고 싶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마음이 저를 가장 많이 이렇게 영어를 공부를 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가지려면은 어떤 네, 지금 레이첼 님이 있었던 것 같은 환경에 좀 있으면은 아무래도 네, 쉬울 것 같은데 네, 이제 일반 청취자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한국에 그냥 계시잖아요. 네. 이제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제 생각에 제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인스타그램이라든지 아니면 페이스북이라든지로 외국 친구들을 사귀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그 친구들이랑 소통하고 싶어서 저한테 가끔 이제 막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어떻게 말을 해야 하냐 이렇게 많이 묻는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또 본인의 뭐라 그러지? 아, 한국은 좀 지금 이제, 네.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저 제가 23살이요. 지금 23살이시고요. 네. 만인가요? 아니면 한국 나이로? 한국 나이요. 한국 나이로. 네. 예, 계속하세요. 네. 그래서 이제 네, 그렇게 많이 친구들은 하는 애들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면은 토플이나 탭스 같은 점수를 따는 게 있잖아요. 예, 예. 그 점수를 따는 애들 같은 경우에 목표 점수를 정해놓고 계속 이렇게 하더라고요. 예, 예. 그런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어떤 목표가 없으면 뭐 이렇게 하기가 힘든 것 같아요. 동기부여를 받기가.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든 나는 이번에 뭐 외국인 친구를 한 명 사귀어서 프리토킹을 조금이라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뭐, 음, 이렇게 뭐 스스로를 모티베이트 하던지, 네. 아니면 나는 뭐 책을 이번에는 굵은 책은 아니더라도 얇은 책을 이만큼 꼭 읽고 싶다. 라든지 이렇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네, 제가 그냥 질문을 드려볼게요. 네, 음, 그 선생님하고 네, 그러니까 영어를 가르쳐줬던 선생님 혹은 영어로 말했던 선생님하고 네, 영어를 하던 친구들 네. 어느 쪽이 더 내가 영어 실력을 느는데 더 도움이 됐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친구들이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 말에 네, 공감을 많이 합니다. 네. 예, 왜냐면은 이제 선생님은 뭔가 가르쳐 줘야 하는 입장이고, 예, 학생으로서 배워야 한다, 어느 정도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선생님의 그런 기대치? 이런 거를 생각해야 하는데, 친구 관계에서는 그게 전혀 필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렇죠. 그러니까 좀 더 편안하게 물어보고, 이게 문법이라든지 이런 거 신경 안 쓰고 대화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제가 봤을 네, 때는 이제 일상생활, 특히 이제 친구들이랑 느는 게 더 많다고 네, 보거든요, 사실은. 네, 선생님한테 느는 것보다도요. 네, 그래서 가장 좋은 환경은 아무래도 영어를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 친구들이랑 이제 뭐 소통을 하고 하려면은 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 그렇죠. 자연스럽게. 네. 음. 그러면은 이제 본인이 생각했을 때, 그런 소통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사실은 일반인들보다는 많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얼마나 있었나요? 생각했을 때 이제 지금 23살이면은 대충 이제 네. 연수로 봤을 때는 몇 년 정도 있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이제 국제 학교를 다닌 건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4년을 다녔고요. 예.
그리고 나서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 하고 지금 미국에 3년 반째 있어요. 예. 그러니까 저는 토탈? 지금 예. 네, 토탈 7년 반 정도를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영어를. 그런 어떤 영어가 이제 잘, 그러니까 모두가 영어를 사용하는 그런 환경에 7년간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음, 그게 중요한 요점 같아요, 제가 보기엔. 왜냐하면은, 네, 어, 그렇지 않은 환경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요? 가상을 그렇, 해보고. 그냥 일반 이제, 제, 한국 학교 같은 데 이제 다녔다고 하면은, 그럼 저는 이제 솔직하게 말해서 발음 같은 경우에 예, 지금만큼 발음이 좋지 못했을 거라 생각하고요. 예, 그리고 영어를 지금처럼 잘할 것 같다는 생각도 안 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너무너무 친구들이랑 놀고 싶고, 이제 그렇죠. 수업도 알아듣고 싶고 그러니까 예, 막 했는데, 지금 제가 만약에 그냥 한국에 있었다면 확실히 좀 더뎠을 것 같아요. 음, 어느 좋아하더라도. 정도일까요? 그, 저는 근데 되게 어렸을 때 제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저 되게 재수 없었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엘리베이터에서 막 예, 자기 혼자 영어로 빠이 막 이러면서 애들한테 인사를 했대요. 저는 기억도 안 나는데. 예, 제가 어릴 때 그냥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지금 생각하면 너무 웃기고 어이가 없는데 그때 진짜 쟤 뭐지? 이런 생각을 많이 했대요. 근데 제가 아까 보니까 어릴 때도 영어를 좋아하기는 되게 좋아했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이제 뭐 비디오를 틀어줄 때 꼭 영어 비디오 틀어달라고 제가 그랬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엄마도. 음, 아마 한 그냥 공인 점수 정도는 괜찮겠다는데 귀가 지금처럼 잘 들리지는 않았을 것 같고 영어도 약간 천천히 말했을 것 같아요. 빨리빨리 못하고. 음, 한국에 계속 있었다고 하면요. 네. 음, 생각하고 말하고 듣고 생각하고 이제 알아들을 수 있는 속도였을 것 같아요. 음. 앞으로 이제 미래의 꿈이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지금 커뮤니케이션을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예, 저널리즘 쪽으로 이제 좀 더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예,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한국에 온다면, 뭐, 뭐, 이렇게, 뉴욕 타임즈나 CNN 같은 경우에도 한국 부서가, 이게 한국 쪽에서 써서 글을 보내주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막, 예, 예. 이제 그쪽에서 일을 하거나, 가장 좋다면은 미국에서 이제 CNN이나 이쪽에서 근무를 하고 싶어요. 꿈이죠. 제일 큰 꿈. 음, 네. 예. 그러면은 정확하게 어떤 건가요? 이제 저널리스트인가요? 그러면은? 네,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제가 대학을 이제 늦게 갔어요. 예, 그래서 예, 이제 3학년 올라가는데, 예. 음, 1년 늦게 가신 건가요? 1년 반 늦게 간 거예요. 아, 예,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정확하게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한다면은 이제 저도 저널리즘 쪽으로 이제 많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직 수업을 다 들어본 게 아니라 100% 이걸 할 거야 이건 없는데 거의 한 70%는 저널리즘 쪽으로 하고 싶은 것 같아요, 제가. 음,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Rachel, are you gonna fire us up? 지치고 힘든 영어 왕님들을 위해 멋진 English quote 그리고 그 English quote를 선택하신 이유 설명 부탁드립니다. 제가 선택한 코트는 We learn from failure, not from success라고 드라큘라 소설책의 작가 브램 스토커가 했던 말이에요, 이게. 예, 예, 그래서 이거를 뽑은 이유는 이제 이게 제가 방금 말한 게 우리는 실패로부터 배우는 것이 성공으로부터 배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예, 말이거든요. 음, 그래서 저는 이제 항상 영어를 배우던 아니면 어떤 나라의 또 다른 언어를 배우던 사람들이 겁을 내잖아요. 내가 문법적으로 이걸 틀리면 어떡하나, 발음이 틀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거에 대한 근심 걱정을 떨쳐버리시면 좋겠어요. 이제 항상 틀리게 말함으로써 이제 배우고 더 느끼는 거지. 예를 들자면 제가 미용실 있잖아요. 예, 헤어 살론 이거를 saloon 하면은 그게 되게 미국의 그 성인 그런 예,
스트립이 그렇게 돼요. 제가 근데 그걸 이제 예. 발음을 잘못했었어요. 제가 미국에서. 예. 친구들이 엄청 웃더라고요. 나 시끄럽다고, 나 외국인이라고 막 그러긴 했는데, 그때 알았죠. 다시는 틀리면 안 된다라는 걸. 그거 제가 22살 때 했던 실수예요. 그래서 이렇게 매번 실수를 하는데, 그냥 그거를 이렇게 애들이 웃고 놀려도 같이 웃어버리세요. 그냥, 아, 그래, 나 몰랐어? 이러면서, 나 무식해서 모른다. 약간 이러면서 깔끔하게 넘어가시고, 그냥, 나 몰라. 잘 못해. 가르쳐줘. 라고 말을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럼 제가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I believe that the four aspects of English must be established in order to be considered as an English one.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네 가지 영역을 골고루 잘해야 정말 영어를 잘한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한 개씩 물어보겠습니다.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죠? 읽기는 가장 중요한 건 많은 분들이 막 어려운 책을 들으세요. 처음 시작할 때 이거 읽으면은 확 늘 거야. 아니면 이거 들고 다니면서 읽으면은 있어 보이겠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런데 정말 얇은 책부터 정말 어린 아이들 책이라도 좋으니까 아주 얇은 책부터 시작하시고 그거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마세요. 정말 어렵지 않은 책부터 이제 읽어 나가야지 내가 이만큼을 읽을 수 있구나라는 성취감이 들거든요. 쉬운 거 잘 읽어주면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막, 나 이만큼 벌써 읽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천천히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시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조바심 가지실 필요 없이. 70% 이상은 네. 읽혀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지 맞아요. 뭘 좀 읽는다고 보는 거지. 그 이해하면은 솔직히 그냥 읽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네. 모르는 게 많으니까 지루해지기 쉽고 그렇죠. 금방 이제 안 하게 되기 쉽죠. 그렇게 되면. 그래서 이제 가끔 뉴욕 타임스라든지 뭐 자기네들이 읽는 신문들 있잖아요. 그런 걸 막 읽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거는 조금 더 본인 실력이 향상되신 후에 읽으셔도 괜찮다고. 미국 애들도 잘 안 읽으니까요. 그거.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그럼 쓰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쓰기는 이제 많이 읽으면 보통 많이 늘어요. 예. 그게 가장 기본이긴 한데 또 중요한 건 좀 잘 쓴 글이 있다면 그걸 한 번, 두 번 베껴 적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이잖아요, 저희가. 예. 이게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형식이라든지 쓰는 방법 이런 거가 100% 이렇게 몸에 배어 있는 게 아니니까 다른 사람의 글을 한번 베껴 써서 보는 걸로 이제 손이 익히고 머리가 익혀요. 제가 해봤는데 잘 쓴 글을 쓰면은 그런 구조라든지 패턴을 익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자기 것처럼 쓰게 돼요. 나중에 몇 번 하다 보면은.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남의 거를 한번 잘 쓴 글을 한 번, 두 번 정도 베껴 써보는 거. 정확하게. 그럼 listening ability 이제 듣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이제 외국에서 많이 이제 애들이 말하는 걸 듣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 외에도 집에서 어렸을 때 이제 리스닝 컴프리hen션 같은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듣고 받아 적고 하는 거 그런 것도 많이 했었고요. 그리고 그때는 미드 같은 것 중에서 약간 프렌즈 같은 거를 자막 없이 그냥 봤어요. 네, 사실은 프렌즈가 되게 오래된 시트콤이잖아요. 옛날에 그 한국에서 그 혹시 아세요? 옛날에 새 친구들인가요? 그 모르겠. 오래된 논스톱 같은 거. 논스톱인가요? 아, 예. 네. 새 친구 너무 오래된 거 같아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논스톱. 예. 논스톱 안 하잖아요, 이제. 네. 옛날 거잖아요. 네. 제가 저는 이제 이의정하고 이제 송승헌 나오고 이제 그때부터 봤거든요. 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뭐 장나라 나오고 장동근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한국어 배우는 사람들이 본다고 하면은 물론 도움이 되겠지만 조금 솔직히 옛날 거잖아요, 그거. 네. 좀 뭐랄까 트렌드랑은 조금 많이 멀잖아요, 떨어지죠. 거리가. 예.
그래서 그, 프렌즈를 보는 게 나을까요? 요즘에 나온 걸 보는 게 나을까요? 저 모던 패밀리도 괜찮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땐 제가 좀 옛날이니까. 예, 근데 모던 패밀리도 괜찮은 것 같고, 그냥 재미도 있으니까. 근데 사실 정말 제일 좋은 거는 CNN이라든지 BBC라든지 이렇게 예, 외국 뉴스 동영상을 듣는 게 가장 좋아요. 왜냐면 그게 가장 기본적인 영어를 쓴다고 해야 되나요? 이제 가장 표준 영어를 쓰니까 예, 그 영어는 어디 가서 써도 모두가 알아듣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CNN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재미가 없잖아요. 그럴 때는 뭐 그렇죠. 모던 패밀리 한 편 정도 보시고 또 CNN 보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음, 이게 약간 착각을 불러올 수가 있는 게 지금 방금 네, 말씀하신 게 지금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그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네, 근데 지금 한국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 이제 미국에 있으면 아무래도 영어 하는 게 좀 더 뭐랄까요? 덜 지루하게 되거든요. 이게 네, 스스로 내가 이제 그 어떤 상황적으로다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놓여졌기 때문에 이제 네, 그렇게 되면 사람이 이제 지루하거나 그런 느낌이 덜해져요. 없어져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이제 한국에 있는 상태에서 이제 외국인이랑 태어나서 한 번도 대화해 본 적이 없고 그런 사람한테 이제 CNN 보라고 하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더 지루해지거든요. 네, 예. 그래서 상황에 맞게 저는 이제 조언을 해드려요. 이제 네, 사람들이 물어보시면은 이제 제가 상담을 해드리면은 상황에 맞게 조언을 해드리는데 지금 이제 청취자들이 대부분은 이제 한국에서 듣고 계시잖아요. 그죠? 네. 제가 이제 보니까 미국에서도 청취율이 5% 이상은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어,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 네, 예. 미국에서도 5% 10% 가까이 나오는데 아마 미국에 있으면서도 영어가 힘드셔가지고 들으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뭐 네. 유학 바로 가신 분들이나 아니면은 뭐 이제 결혼해서 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런 분들 듣고 계신 것 같은데 미국에 계신 분들한테는 지금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표준 언어를 좀 더 배우려고 해야 되고 그게 맞아요. 근데 한국에만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 표준 영어만 배우는 거는 오히려 더 도움이 안 될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은 지금 레이첼님은 네, 그 친구들이랑 있으면서 그 환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실은 슬랭이라든가 어떤 그런 비표준어를 많이 또 듣잖아요. 거기 있으면서.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쉽게 알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네, 이제 어릴 때도 보면은 이제 7살짜리가 이제 동네 놀이터 가면은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욕이라고 하거든요. 친구들한테, 맞아요. 형들한테. 예. 네, 그런 식으로 미국에 실제로 거주를 하면은 먼저 들리는 게 그런 비속어들, 그런 비표준어들이 많이 들려요. 그럼 네, 자연스럽게 익숙해지게 돼요, 거기에. 네, 그래서 이제 표준어를 더 이제 공부하는 게 맞고요. 근데 이제 한국에 있으신 분들은 비표준어도 좀 아셔야 되는 게 그거를 네, 모르면요. 영화를 네, 봐도 이해를 못 해요. 맞아요. 비표준어를 너무 많이 쓰기 때문에 영화나 드라마나 이제 그런 데서 비표준어를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또 그런 거를 모르면은 미국 문화를 알기가 좀 힘들어요, 솔직히. 그렇죠. 그러면 그럴수록 이제 볼 게 제한적이게 돼요. 지루한 것만 볼 수밖에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비표준어나 이런 것도 아는 게 도움이 많이 된다고 봅니다. 네, 예. 지금은 이제 미국에 계시니까 비표준어를 많이 이제 많이 습득하셨고 하니까 CNN 이제 그리고 또 CNN에서 근무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죠? 네. 예. CNN을 특히 좋아하시는 이유는 뭔가요? 그냥 제가 지금 뉴욕에서 있는데 전 뉴욕에 있고 싶거든요. 예. 근데 제가 이번에 인턴을 다녀왔어요. 근데 예. 이 굉장히, CNN으로요? 네, 뉴욕에 있는 CNN에 인턴을 다녀왔었어요. 아, 인턴이 아니라 내 말은 견학을 다녀왔었어요. 아, 근데 이제 견학이요. 인턴 분을 만났어요. 아, 거기서 예. 저희 학교 출신인.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분이 많이 이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 저희 학교랑 이제 인턴십 페어 이런 것도 자주 하고 해서 이제 많이 연결되어 있고 예.
굉장히 많은 걸 배울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제 설명해 주셨는데 예. 그런 것들을 저도 경험해보고 싶어서 뭐 나중에 정직원이 못 될지라도 이렇게 인턴 같은 걸 해보면 나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저번에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 굉장히 신랄하게 비평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선배를. 예. 이 정도만 알아서 못 들어온다 이러면서. 그래서 아, 저 길을 가려면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C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부하는 소재로 많이 쓰잖아요, 사실 한국에서. 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표준어 알기는 상당히 좋다고 봐요. 이제 표준어를 네. 많이 쓰니까. 근데 이제 네. CNN에서 나오는 소재 같은 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개인적으로 이제 소재는 그러니까 현실에서 이렇게 사용할 때는 전혀 쓰이지 않는 소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그런데 이제 어떠냐면 아니 네. CNN이 다루는 소재들이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네. 범죄라든지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개인적으로 초반에 나오는 것들은 개인적으로 저는 별로 그거를 많이 들어라 하는 것보다 보통 끝에 가면은 좀 가벼운 이야기들로 끝을 내요. 이제 뉴스들은 이제 네. 오늘 하루를 끝마치면서 좀 더 기분 좋게 끝냅시다. 뭐 특별한 갑자기 뭐 소식이 들어오는 게 아닌 이상은 이제 괜찮으니까 이제 보통 가볍게 끝내는데 그런 끝나기 한 10분 전 소식들부터 약간 가벼워져요. 내용이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영국에서 왕자가 태어났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그런 내용들을 오히려 더 자주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막 범죄 수사 이런 거보다는. 그러면은 그냥 리얼리티 쇼나 좀 재밌는 거 보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그렇기는 한데 리얼리티가 저희가 어릴 때 저희도 한글을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근데 시트콤 보면서 공부하지 않잖아요. 교과서 보고 공부하지. 교과서 보고 뉴스 들으면서 이제 이런 것도 좀 정식적인 요소들이 좀 부족하다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과서를 보고 공부를 해왔듯이 미국인들도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약간 일종의 CNN을 교과서가 재미있지는 않지만은 유용하잖아요. 이제 가장 베이직한 인포메이션들을 다루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그냥 이제 자라온 그냥 이제 한국 사람들 자라온 사람들 보면 이제 뭐 국어책 공부하고 뭐 그냥 거기에 있는 이제 정식적인 어떤 그런 언어, 표준 언어를 공부하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부산에 사는 사람들은 이제 부산 말을 하잖아요. 그죠? 네. 설령 그 표준어를 알지라도 네. 그러면 이제 결국 그 부산 친구들한테서 부산에서 자라면은 이제 부산 말을 배우게 돼요. 그렇잖아요. 네. 제가 경험했을 때는 물론 그 표준적인 그것도 중요하지만 제가 미국인들이랑 이제 만나보고 이제 대화하면서 느낀 게 이 사람들이랑 더 잘 어울리려면 그 트렌드를 알고 좀 뭐랄까 비속어도 좀 알고 그래야 이 사람들이 더 좋아하거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험 영어를 준비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적인 영어만 계속 공부하잖아요. 네. 예, 비표준어 같은 건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화를 봐도 잘 이해가 안 되고 네. 이제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저한테 너 영어 아무리 공부해도 영화나 뭐 리얼리티 쇼에 나오는 말들은 절대 이해 못한다 이러더라고요 저한테. 네. 그 사람은 토익을 공부해서 토익 900점이 만점인가요? 900점 조금 넘나요? 아무튼 만점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큰 기업에까지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자기 나름대로 이제 되게 자랑스러워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네. 근데 그 사람이 하는 얘기가 미국 영화나 드라마는 절대 이해를 못한다 그래요. 아무리 해도 아무리 네가 발버둥을 쳐도 못할 거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사람처럼 공부를 막 판 게 아니라 이제 유튜브 비디오나 아니면은 이제 리얼리티 쇼 같은 거를 평상시에도 이제 넷플릭스라고 아시죠? 네네. 미국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예, 그 TV보다도 더 많이 보잖아요. 젊은 TV 안 사람들. 봐요 사람들 다. 그렇죠. 다 TV 안 봐요 넷플릭스. 요즘에. 예. 네. 거기에서 나오는 드라마도 이제
그게 이제 최신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넷플릭스를 봐요. 이제 어디에 네. 있어도 저는 넷플릭스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서 그렇게 해서 네. 넷플릭스를 보고 이제 미국 트렌드에 그 같이 따라가려고 해요. 지금 이제 또 이제 그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선거가 얼마 안 남아서 이제 힐러리 클린턴하고 이제 도널드 트럼프하고 네. 이제 가장 이제 유력한 후보라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거 보면서 이제 사람들 막 욕해 놓은 것도 보고 그게 약간 즐기는 포인트거든요, 사실. 그러면 또 네. 그런 거에 정보가 많으면 미국인이랑 얘기가 하기가 쉬워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냥 그야말로 표준적인 영어만 배웠다고 하면은 네. 미국인들하고 얘기할 소재가 없어요. 이 그렇, 사람들이 저를 좀 지겨워해요. 그렇죠. 그러면 저는 말할 기회를 더 잃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지금 그 레이첼 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네. 그 고급 상급자 이제 이미 네. 거기 이제 거주를 했고 이미 다 알고 있는 사람한테 사실은 네.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 초보자한테 해당은 좀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예. 그래서 이거를 좀 왜냐하면은 이 조언들이 그냥 네. 들었을 때 네. 이제 보통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네.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니까 나도 저렇게 해야 되겠다. 잘하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니까 내가 다 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가 이제 영어를 이제 쭉 해온 기간이나 그런 걸 잘 생각을 해보면 네. 초보였을 때 우리가 필요했던 거랑 이제 중급이었을 때 우리가 필요했던 거랑 지금 현재 고급일 때 필요한 거랑 이제 또 다 다르거든요. 사실은 생각해 보면. 네. 그거를 이제 사람은 이제 자기 기준에서 말하게 돼 있어요. 이제 자기 자신을 이제 표준으로 두고 거기 그 기준에서 말하게 되는데 이제 레이첼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지금 본인이 이제 고급 상급자인데 그 네. 기준에서 이제 자기 기준에서 이제 그 본인이 이제 필요하신 거를 말씀하시다 보니까 이제 초보자들한테는 좀 안 맞게 될 수가 있죠, 사실은. 네. 그래서 초보였을 때를 생각하시고 좀 더 네. 말씀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근데 그거 중요한 것 예, 같아요. 막 옛날 드라마보다 예, 제일 핫한 드라마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 꼭 챙겨보세요. 막 요즘에 인기 있는 게 Orange is the New Black이라고 예, 그거랑 그리고 House of Cards 이것도 되게 인기 예. 많거든요. 넷플릭스에서 하는 거잖아요. 네, 다 예, 넷플릭스 그냥 넷플릭스 되시는 분들은 거기 가입하셔서 매달 한 얼마 안 해요. 8,000원. 15,000원도 네, 10,000원도 안 예, 할 걸로. 네. 그래서 8,000원 한 달에. 그거 내시고 그냥 거기에 올라오는 드라마들 다 보세요. 제 친구들 이제 애들 항상 이렇게 수업이 끝나고 나서 얘기를 하면은 다 막, 야, 너 어저께 하우스 오브 카드스 봤어? 아니면 너 오렌지 is the new black 봤어? 이러면서 나 그거 못 기다리겠어. 빨리 다음 시즌 나오면 좋겠어. 이런 얘기들 엄청 예. 많이 하거든요.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그걸 아셔야 돼요. 미국에서는 젊은 사람들은 텔레비를 안 봐요. 네. 우리나라는 여전히 TV 시청률이 높아요. 오락프로나 이런 거 많이 봐요, 여전히. 네.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유튜버라고 하잖아요. 어떤 유튜버들은 그, 그 유튜버를 이제 하는 사람 이제를 말하는데 그 네. 사람들이 어떨 때는 연예인보다도 더 유명해요. 맞아요. 맞아요. 지금 미국 트렌드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트렌드는 인터넷에서 나오는 거 위주로 다 보고 있어요, 사람들이. TV를 더 이상 안 봐요, 사람들이. 제가 네. 요즘에 미국 이제 만나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거의 TV 안 본다 그래. 옛날 사람들은 보죠. 40대, 50대 뭐 옛날 분들은 여전히 TV를 보는데 요즘 젊은 세대들은 안 봐요. 맞아요. TV를. 예. 그게 지금 미국 트렌드예요. 그러니까 그런 미국 트렌드랑 어떤 그런 거에 많이 접근해 있어야지 제가 보기엔 네. 새로 나오는 것들에 대한 것도 연관성이 계속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더 재미가 있거든요. 그 받아들이는 그쵸, 그쵸. 정보. 예. 그리고 말씀하신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한국에서 시청이 안 됩니다. 아, 안 돼요. 그 특별한 어떤 장치가 필요한데 제가 그 장치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할 거예요, 사실은. 나중에 지금 이 에피소드에서 말고 이제 제가 따로 만들어서 그 장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건데 네. 그게 있으면은 가능합니다. 예. 네, 그거 네. 한번 보실 수 있으면은 무조건 보시던지 아니면은
사실 아니 그거는 어둠의 경로는 아닌 것 같고 아, 토렌트 그거 어둠의 그런 경로는 아니에요. 네 진짜 저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넷플릭스를 돈을 내고 보고요. 어둠의 네 경로 그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고요. 네. 왜냐하면은 그 한국 IP로 들어가게 되면은 그 IP가 차단이 돼 있어요. 어, 예. 그래서 그거를 우회해서 이제 그 내가 미국에 거주하는 것처럼 이제 해서 그 미국 말하자면은 내가 한국에 있지만 내가 이제 접속하는 경로가 미국으로 통해서 들어가는 걸로 돼요. 그걸 네, 쓰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광고도 다 미국게 나와요. 한국에 있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저는 그리고 그게 미국 네, 네, 사람들이 많이 보는 거 트렌드 위주로 다 이제 서제스션이 다 나오게 돼요. 네. 그리고 넷플릭스가 가격이 진짜 엄청 많이 영화도 되게 많이 제공해주고 예. 엄청 저도 이제 많죠. 미국에 예. 친구랑 같이 쓰거든요. 예. 둘이 같이 예. 살아서 둘이 컴퓨터에다 하나 해놓고 할 때 쓰는데 이렇게 뭐 8,000원 정도 하면은 친구들이랑 진짜 재밌게 여러 가지 다 볼 수 있어요. 영화들도 최신판으로 빨리빨리 업데이트 되고 예. 정말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거를 넷플릭스가. 하는 그 방법이 있는데 그 네. 우회 그 하는 거를 그 제가 소개할 건데 그게 없으면은 불가능해요. 한국에서는. 예. 그렇구나. 미국에 가지 않는 이상. 네. 심지어 제가 알기로는 다른 나라 이제 다른 영어권 나라에서도 시청이 불가능해요. 미국에 있지 네. 않는 이상. 아, 예.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많은 아, 분들이 네. 그 방법으로 이제 미국을 탐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 인터넷을. 네, 맞아요. 훌루닷컴이라고 아시나요? 네, 홀로도 알아요. 네. 예, 아시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레이첼님은 잘 이렇게 제가 이제 말씀을 이제 드리고 이제 얘기를 하면은 할수록 그 트렌드에 굉장히 가깝게 접근해 있잖아요. 최신 네. 트렌드에. 예. 근데 이제 그 초보자 분들한테는 이제 설명을 하실 때는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이제 설명을 아무래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곱게 이제 좋게 말을 해야 되잖아요. 좋은 거 네. 위주로. 예를 들어서 뭐 자녀가 이제 뭐 성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걸 네. 다 이렇게 다 말해주는 게 아니라 곱게 이렇게 돌려서 얘기해 주잖아요. 네, 그죠. 예. 사실 그게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더 도움이 되려면은 이제 네. 자기가 정말 경험했던 거 정말 이제 네. 그냥 말하자면 그야말로 다 이제 곱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이제 자기가 경험했던 그대로를 그냥 생으로 말하자면은 얘기해 주는 네. 게 이 청취자들한테 더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네. 저는 어렸을 때 해서 이제 막 예. 드라마를 많이 보고 이런 건 아니었는데 진짜 그렇죠. 주구장창 애들을 쫓아다녔어요, 진짜. 놀자고. 예. 같이 놀아달라고, 같이 놀자고, 막 이렇게 그냥 그게 저는 가장 많이 했던 거고, 리스닝은 그런데 제가 리스닝은, 그러니까 기본 놀면서 많이 배웠는데, 한국에 이제 많이 와서는 학원을 다녔거든요, 저도 이제. 예. 그러면서 이제 많이 그렇게 시켰었어요. 저를 그렇게 많이 배웠었고, 예. 어떤 학원이었죠? 어떤 뭐, 식으로 가르쳤죠? 무슨 어학원 있잖아요. 예. 큰 어학원들에 가가지고 이제 어릴 때니까 저도 중학교 때 왔으니까 고등학교 가려면은 이제 영어 시험 좀 더, 공부. 네, 예. 체계적으로 시험 공부를 이제 예. 그때 많이 했었거든요, 저도. 예. 그래서 그때 이런 걸 많이 했었어요. CN이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컴프레hen션. 네, 그게 그렇게 해서 그때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네, 이제 그 그것만 하게 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지금 네. 레이첼님 같은 경우는 그때 아마 좀 느끼신 게 있을 거예요. 한국에 그렇게 있으면서 영어 너무 이제 재미없어요. 영어 좀 재미가 없고 영어 실력도 네, 조금 떨어졌을 거예요. 사실은 네, 말하기 능력도 그렇죠. 네, 제가 아는 사람들도 이제 외국에 있다가 이제 영어를 이제 잘 하다가 한국으로 네, 와요. 그리고 이제 네, 한국에서 이제 취직하려면 뭐 자격증이나 뭐 시험 그런 게 필요하니까 그런 네, 걸 공부를 계속 해요. 그 네, 한 1, 2년 뒤에 영어로 대화를 해보잖아요. 네. 영어를 못 해요. 오히려 영어를 네, 하긴 하는데 영어 좀 이렇게 되게 딱딱해지는 거. 어눌해져 네, 있고 네. 약간 이렇게 좀 그래요. 그래갖고 그 걔네들조차도 내가 왜 이러지 이래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영어를 안 하면은 대화를 안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그 시험 영어랑 그 물론 그 거기서 늘게 되는 어떤 단어 같은 거는 뭐 물론 도움이 되긴 하지만 실제로 도움이 되는 건요. 네. 그 미국의 트렌드나 이런 걸 아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돼요. 자기 스스로 그렇죠. 하게 돼요. 예. 맞아요. 공부가 아니에요. 그거는 더 이상. 그래서 그런 걸 얘기하고 싶어요. 지금 레이첼 님도 그 트렌드 같은 거에 굉장히 그 따라가고 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 사실 여기 지금 청취자분들도 그렇게 가셔야 돼요. 네. 예. 맞아요. 그냥 한국의 편안하게 대화하시려면은 예. 진짜 뭐가 핫한지 유튜브 많이 오히려 막 유튜브 영상 같은 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고 그렇죠. 예. 뭐 웃긴 영상이라든지 예. 아니면 진짜 드라마 최근 핫한 드라마들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예. 그렇죠. 프렌즈는 한국에 계실 때 배우셨죠? 네, 어릴 때요. 네. 예. 좀 어렸을 때. 그게 그러니까 프렌즈를 아직도 봐요, 사람들이. 너무 근데 저희 엄마도 예. 보시거든요, 지금. 예. 근데 그것도 이제 엄마 한국에서 한국 사람들이 누가 추천해 줬을 거예요. 한국에서 네. 추천 많이 하는 게요. 네. CNN하고 프렌즈 많이 추천하거든요. 네. 저는 두 개 다 추천을 안 해요. 예. 네, 저는 이제 근데 CNN을 왜 보라고 하냐면요. 예. 그 제가 이제 대학교를 다니잖아요. 예. 이제 근데 선생님들이 이제 전 이제 커뮤니케이션 전공이니까 이제 예. 저는 저널리즘 쪽을 전공을 하고 싶어 하잖아요. 예. 그래서 또 한편으로 그러니까 단순히 그 CNN에서 이렇게 보통 이렇게 스크립트를 쓰는 사람들이 글을 굉장히 잘 쓰는 사람들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 걸 자세히 듣다 보면은 이렇게 급한 상황에서도 이렇게 글을 참 잘 쓴 걸 볼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딜리버리를 잘 할 수 있게 그런 그게 거를 일단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요. 그 레벨이 네, 있어요. 그러니까 네, 고급 레벨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네, 이제 초고급으로 가기 위한 어떤 단계예요. 네, 그거는. 네, 그러니까 중급자나 초보자들한테는 별로 해당이 안 돼요, 사실은. 네, 그 레벨은. 그 네, 사람들이 그 위치에 이제 올라갔을 때 내가 네, 진짜 라이팅을 정말 끝내주게 쓰고 싶다. 네, 정말 어떤 프로페셔널한 레벨로 가기 위해서 네, 아니면 미국 사람이 딱 봐도 정말 이거는 깔끔하게 잘 썼다라고 네, 할 정도가 원하는 정도가 되려면은 그걸 하는 게 맞아요. 근데 네, 어떤 기본적으로 회화도 안 되고 뭐 네, 전혀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태에서 그거를 하기 위해서 도전한다는 거는 네, 지금 덧셈 뺄셈도 모르는데 무슨 미적분을 풀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네, 예. 그렇게 되면 결국 포기하게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자기 레벨에 맞는 그 수준에 맞는 걸로 해야지. 지금 그 리딩 말씀하실 때도 말씀하셨지만 70%는 알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읽을 때. 네, 그렇죠.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CNN 그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레이첼 님한테는 해당이 돼요. 네, 근데 이제 청취자들 보통 이제 초보자분들한테는 사실은 해당이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은 네, 그거를 하려면은 이미 어떤 기반이 다 깔려 있어야 되는데 일단 네, 기반도 깔려 있지 않은 상태에서 그걸 하려면은 무리죠. 네, 네. 그러면 재미없게 되고 재미없으면은 이제 안 하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럼 스피킹 어빌리티 이제 가장 네, 중요한 이제 말하기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저는 일단은 외국인들을 많이 만나면 좋겠는데 그게 쉽게 가능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하신 넷플릭스 같은 데나 아니면 가장 핫한 TV 드라마들 같은 걸 보실 때 이렇게 한번 이렇게 뭔가 따라 말해 보시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냥 이렇게 짧은 뭐 stop it 뭐 이런 거더라도 그냥 그 사람의 억양 이런 거 이렇게 예. 뭐 뉘앙스 이런 걸 따라서 그걸 살려서 이렇게 따라해 보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음. 네. 알겠습니다. 그 말하기를 예를 들어서 네. 그냥 이제 가상을 한번 해보세요. 생각을. 네. 네. 내가 만약에 어떤 친구들도 아무도 없었고 외국인도 만날 기회가 한 번도 없었다. 지금까지 살면서.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네. 레이첼님 나이가 지금 23이잖아요. 제가 네. 그 나이 때까지 외국인하고 단 한마디도 대화해 본 적이 없었어요. 어, 예. 그런 상황에 있었던 사람, 그런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국에. 네. 90% 이상일 거예요. 네. 예. 그런 분들이
이제 스피킹을 하기 위해서 대화를 전혀 안 하신 분들이 스피킹을 혼자 연습하면 늘까요? 어, 저는, 저는 그게, 상상이 안 그냥, 가죠. 한 번도 안 네, 해봤다니 네, 외국인과. 예. 네, 그렇게 본인의 상황과 이제 일반인들의 상황이 그렇게 대비가 되는 거예요, 이제. 그 네, 정도로 다른 거예요. 예. 네, 아마 본인 친구들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영어를 이제 레이첼 님이 영어를 하시니까 영어에 네, 조금씩 관심들이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영어를 하게 되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도 영어 관심이 있게 되거든요. 조금 하려고 네, 하고. 제가 네, 외국인도 소개시켜 주고 그러면은 네,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막 안 되는 걸로라도 막 해보려고 해요. 네. 근데 제가 외국인 제가 일반 이제 제 친구들한테 소개시켜 줄 때 이제 외국인 데려가면 깜짝 놀라죠. 처음에 반응이. 그 뭐라고 말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맞아요. 걔네들한테는 이제 처음이에요. 생전 네, 처음으로 이제 외국인을 대면하는 상황인데 네, 그게 그러니까 그런 기회가 많이 놓이면은 이제 네, 아무래도 자꾸 이제 내가 나중에 한번 더 만나면은 네, 이거를 한번 써먹어 봐야 되겠다 하면서 네, 뭔가 이제 필요성이 강하게 오죠. 예. 네.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었다면 지금 23살까지 단 한 번도 대화를 안 했다면 스피킹 연습을 어떻게 했어야 될까요? 어, 제 친구 같은 경우에는요, 예. 걔가 어떻게 했냐면은 자기가 어떤 상황에 있어서 문장들을 쓰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써서 어떻게 대충 이렇게 뭐라 보편적인 상황 있잖아요. 길을 묻는다든지 예. 아니면은 뭔가를 음식을 시키든지 그런 거를 외우더라고요. 제 친구는. 그러니까 제 친구는 힘든 방법이네요. 네, 외웠어요. 그거는 예. 근데 참 어려운 방법인 것 같았고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진짜 그냥 이렇게 뭐 영상 같은 걸 보시면서 그거를 따라 말하시고 이렇게 아니면은 뭐 자기가 그 사람 다음 멘트를 보시고 이렇게 뭐 두 명이서 대화하는 장면이 있다면은 예. A가 뭐라 뭐라 다이알로그 말했을 때 같은 거요. B가 이렇게 뭐라 예. 대답했다면 B 거를 대충 보고서 한번 A가 하고 돌아가서 이제 A가 했던 말에 내가 한번 대답해 보는 것도 예. 나쁜 방법은 아니지 않을까 해요. 음. 예. 그게 어떻게 보면은 상황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남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제가 보기에는 그 네, 대화 상대를 요즘에는 이제 네, 방법이 많이 있어요. 인터넷이 네, 되니까 네, 미국인 친구라 꼭 한국에 있을 필요는 없어요. 미국에 그쵸. 있더라도 그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운영하는 사이트도 마찬가지고요. 온쿡 같은 경우도 그런 외국인과 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좀 제안을 해드리고 있는데 그런 거 좀 네, 많이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네, 프로그램이 최근에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이전에는 없었는데 이제 인터넷이 발달하고 하면서 전 세계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인터넷으로. 네, 맞아요. 예, 소셜 미디어 같은 것도 잘 활용하시면은 또 외국인과 이제 접근할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지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예, 겁내지 마세요. 외국인들 만나는 거를. 진짜. 그냥 이런 기회가, 이렇게 뭐 주어진 기회가 있으면 그거를 최대한 잡아서 예, 하시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겁내지 맞습니다. 마시고.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네, 드리겠습니다. In your 네. opinion, what has been the best and worst method for learning English effectively? 절대 추천하는 방법 하나와 절대 비추천하는 방법 하나 예비 여왕님들을 위해 공유 바랍니다. 저는 이제 꼭 추천하는 방법은 최대한, 최대한 본인이 이제 기회를 찾으셔서 부딪혀 보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보통 이제 국제학교를 다니는 애들 같은 경우에 한국 애들이랑 노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말이 안 통하니까. 네, 이제 근데 저는 그냥 외국인 따라다녔거든요. 나 영어 배우러 왔으니까 영어 해서 가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것처럼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나는 이렇게 외국인을 만날 수도 없고 어쩔 수도 없어 하시는데 막 지금 앤드류
호스님께서 이제 오퍼하시는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최대한 많이 활용하시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절대 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방법은 이제 막 나 단어 많이 외워서 완벽해져서 대화할 거야 이러면서 나 문법적으로도 완벽하고 복캡 같은 것도 정말 그날이 정확한 절대 안 단어들만 옵니다. 안 와요. 그런 날은 평생 저도 예. 못하고 네. 그거는 진짜 미국인들도 못해요. 그날은 안 와요. 어느 누구에게도.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날을 기다리면서 미루고 있지 말아주세요. 네. 네. 공감합니다. 네. 절대 안 옵니다, 그날. 네. 네. 죽을 때까지 안 올 거예요, 아마. 맞아요.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제가 드리겠습니다. 네. Rachel, please let us know about an interesting story that can resonate with English One listeners. 영어를 하면서 경험했던 재미있는 에피소드 공유 바랍니다. 아까 제가 살짝 말씀드렸는데 예. 제가 saloon이랑 salon의 차이를 몰랐어요. 예. 근데 hair salon 하면은 이제 미용실이에요. 예. 근데 saloon 하면은 예. 이제 약간 야하게 입고 춤을 추시는 언니들이 있는 그런 젠틀맨스 클럽 같은 그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미국에서 애들한테 나 헤어 셀룬 가야 된다고 이제 말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애들이 막 미쳤냐고 돌았냐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뭐가 어때서? 막 이랬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그 두 개의 차이를 몰랐었던 거거든요. 근데 진짜 그렇게 실수를 하셔도 괜찮아요. 저 나이 22살 먹고도 못하는 애로 판정 받았는데 그거. 근데 그런 거에 되게 겁을 내지 마시고 진짜 이렇게 막 당당하게 나 몰랐어. 나는 외국인이야. 이러면서 한국말로 그러면 너 한국말로 썰은 해봐. 이렇게 말을 해보세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이제 맞다. 얘 외국인이지. 라는 걸 이제 그때 인지 많이들 하니까 놀리더라도 절대 막 이렇게 주눅 들지 말고. 네, 주눅 들지 마세요. 똑같이 그래요. 야, 너 제2 외국어 뭐야? 이러면 뭐 스페인어다 프랑스어다 하면은 너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로 내가 스페인어가 제일 많죠. 네, 너 스페인어나 프랑스어로 내가 지금 영어 하고 있는 것만큼 해봐 하면은 8, 90%가 못해요. 네. 네,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도 이제 제2 언어 외국어로 많이 하는 게 스페인어 많이 하잖아요. 네. 제일 많이 하잖아요. 히스패닉이 많으니까 그 인종이. 근데 보면은 이 사람들도 우리 영어 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 사람들 하는 거 보면. 그렇죠. 네, 학교에서 선생님이 스페인어를 이제 영어로 가르치고, 네. 영어를 이제 하는 영어 선생님이 이제 그러니까 스페인어 시간이라고 해서 스페인어로 100% 얘기하는 게 아니죠. 맞아요. 우리나라가 딱 똑같거든요. 이제 영어 가르칠 때 영어로 안 하고 한국말로 하면서 영어 가르치잖아요. 네. 예, 그런 환경에 있다 보니까 미국인들도 이제 가장 이제 물어보면은 무슨 언어 잘하고 싶냐 그러면 대부분이 다 스페인어 잘하고 싶다 그래요. 그죠. 예, 근데 보면은 다 못해요. 진짜 못해요, 애들. 예. 진짜 똑같아요, 못해요. 한국이랑. 걱정하지 마세요. 예. 모국어 잘하는 거 자랑 아니니까 뭐라 그러면은 너 그렇죠. 태어났을 때부터 그 영어 쓰지 않았냐고. 나도 한국말 진짜 잘한다고 시끄럽다고 하세요, 그냥. 예. 그럼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Here's my last question. 레이첼님처럼 영어를 잘하고픈 예비 영왕님들께 소중한 한 말씀 한국말로 한 번 그리고 같은 내용 영어로 한 번 남기고 마치겠습니다. I think I'm just gonna repeat the same thing. Be proud of the fact that you speak 2 languages and you are willing to learn a second language other than your home language. And if anyone makes fun of you for trying, tell them that they should be shameful. And if they are native speakers, tell them that it is not a big deal for them to speak their own language. And ask them if they can speak another language as fluently as you can. So don't be afraid. 그러니까 이걸 한국말로 하면 이제 당당하시고요. 자랑스러워하세요. 이제 2개국어를 하는 외국인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제 모국어를 잘하는 게 자랑이 아니잖아요.
그럼 이제 그 사람이 영어가 이제 자기 모국어면은 너 언제부터 그렇게 모국어 잘하는 게 자랑이었냐고, 나는 지금 노력하고 있는 거니까 그거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세요. 부끄러워하시지 마세요. 여러분 주변에 영어왕 있나요? 혹은 본인이 영어왕이라고 생각되세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주소창에 www.englishwang.com 혹은 영어왕.com으로 오셔서 지금 바로 출연 신청 바랍니다.